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머무른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초 서양식 호텔이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세문안교회와 연동교회 등이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노회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사역자가 없던 외딴 섬교회에 반가운 새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활기를 되찾은 이작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립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를 위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머물며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알려진 인천 대불 호텔이 전시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호텔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호텔이란 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깊은데요. 한국 선교의 토대가 된 공간 대불 호텔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중구가 최근 복원한 국내 최초의 서양식 호텔. 구한말 조선 땅을 밟은 미국인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와 호러스 언더우드가 처음 머문 것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재현된 호텔방엔 두 선교사가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성경책과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부활절이었던 1885년 4월 5일 인천항에 도착한 두 선교사는 이곳 대불 호텔에서 여독을 풀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놀랍게도 영어로 손님을 모시고 있었다고 호텔 풍경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중구기독교연합회 회장을 지낸 이춘희 목사는 대불 호텔의 복원은 복음의 불모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육과 의료 발전에 공헌한 두 선교사의 초기 사역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도착하자마자 그 호텔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호텔이기도 하지만 그곳이 교회를 대신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다. 대불 호텔 전시관 개관을 발판 삼아 이 목사는 두 선교사가 타고 온 선박을 선교 박물관 형태로 복원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선박 박물관부터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과 대불 호텔, 내리교회로 이어지는 인천 선교 역사 순례길을 완성하는 겁니다. 제물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최초에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성지화 내지는 관광화시켜서 성지의 중심으로 그렇게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뿌리를 찾아 복원하고 기념하는 일인 만큼 교파를 초월해 모든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 교회들이 대거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노회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서울노회는 불필요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내놨는데요. 한국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홍희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서울노회의 이번 개혁안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성도수와 재정은 물론 사회적 신뢰도마저 하락하는 이때 자구 노력을 통해 위기를 탈피하자는 취지입니다. 개혁해야죠. 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좋은 교회를 만든다기보다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노회는 조직과 재정, 노회 사업 축소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재정 절감을 위해 목회자들이 스스로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와 총회의 사역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노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대거 축소했습니다. 노회 규모가 큰 만큼 반대 목소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으면서 잡음없이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혹시 위협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위원회가 그동안 수고하신 것, 우리 청원사 한꺼번에 다 받아서 일단 허락을 해주시고.
역사와 규모 면에서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서울노회가 이 같은 개혁을 이루면서 다른 노회와 교단들의 움직임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노회는 이번 개혁이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자료를 벌써 달라고 그러는 다른 교단들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한국교회에 새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기도도 해보고요. 서울노회는 앞으로 1년간 개혁위원회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임원 선거제도와 노회원 교육 방안 등을 추가로 논의해 개혁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국교회의 선한 모습을 발굴하는 민들레 홀씨하나 세상을 밝히다 구티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국내 430여 개 섬 가운데 교회가 없는 섬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개월 동안 사역자가 없었던 외딴 섬의 한 교회를 찾은 목회자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요. 인천 이작도의 이작교회를 윤인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섬 이작도. 이곳은 평균 연령 70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초고령 섬마을입니다. 35년 전 이작도에 세워진 이작교회엔 몇 개월 동안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섬을 다들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이작교회를 섬기고 싶다며 찾아온 한 목회자가 성도들에겐 그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이민 목회를 한 박승로 목사는 섬 목회의 뜻을 품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육지라든가 이런 데는 또 젊은 교역자들이 기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지 않는 그런 섬에 내가 딱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낙도든 어디든 사역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설교하고 또 목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행복한 거고 좋은 거죠. 저는 아주 굉장히 좋아요. 아주 해피하고. 예. 박 목사가 부임하면서 이작교회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새 가족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젊은 가족은 교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 35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목사님부터 사모님이랑 또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진짜 가족같이 해주시니까 하나 처음 오랜만에 교회 왔다는 그런 느낌도 안 받고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교회 행사도 봄 기지개를 활짝 켜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열렸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모두들 잊고 있었던 부흥회와 헌신 예배가 이작교회에도 열린 겁니다. 지난 부활절엔 처음으로 낙도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승봉도 세 섬에 있는 5개 교회가 이작교회에 모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박순동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 없이 기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아직도 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까지는 우리가 다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좀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박 목사는 낙도 사역자를 도시 목회에서 실패한 사람, 실력 없는 목회자로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도시든 섬이든 더불어 함께 성장할 때 모든 교회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이작도에 내려앉은 따스한 봄볕처럼 이작교회엔 새로운 희망이 가득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을 정립하는 학술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개헌의 의미를 논의하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의 대대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시 더 나은 헌법과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법학회가 개헌과 관련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립하는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헌이 한국교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화목교회 심희성 목사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국가가 종교에 대해 중립성을 넘어 공공성을 신뢰하는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 특히 다원화 시대에서 종교라고 하는 사적 선택의 문제로 위축되는데 그것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거죠. 국가는 종교에 대해 동일시와 중립화를 넘어서 공공성을 신뢰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좋다.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는 개헌의 절차와 실체적 내용으로 개헌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헌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개헌 주도 세력의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부안을 보면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특히 독소 조항으로 인식되었던 동성애, 성적 지향, 그다음 망명권, 동성결혼, 사상의 자유, 병역 거부권 등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전면에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헌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걸 만드는 사람들의 그 사상적 배경, 또 가치관, 정책 성향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는 개헌이 교회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자리가 됐다며 개헌 논의가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공유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화창한 봄날 도심 한가운데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부부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가슴 뭉클한 결혼식에 지나가던 시민들도 축하를 보냈다고 합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작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과 쪽방 생활을 하던 김성호, 김진희 씨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지난해 2월 서울역 쪽방촌에 있는 한 교회에서였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간 날 그 남편이 그 찬양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좀 친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인 걸 알고 있어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자주 교회를 찾아갔던 게 저희 만남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습니다. 신부 김진희 씨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이 어릴 적부터 꿈이었지만 정부 지원과 공공근로로 생활하는 이들 부부에게 결혼식은 언감생심, 꿈꾸기 어려웠습니다. 부부의 사연이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을 통해 알려지자 도움의 손길이 모아졌습니다. 서울마당에서 전시회를 열던 한 회사가 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내주고 드레스 등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웨딩업체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결혼식 우리가 해줄 걱정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벌려놓은 겁니다. 이분의 삶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었고. 화창한 봄날, 부부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성호, 김진희 부부는 주변의 도움을 통해 작은 기적을 경험했다며 이제는 둘이 함께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예배사역단체 어노인팅이 찬송가를 편곡한 앨범으로 성도들을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마련한 주님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포단의 교회입니다. CCM 가수 유은성 전도사와 배우 김정화 씨 부부가 최근 3개월 동안 출연했던 한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종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아내를 관찰하며 아내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남편의 모습을 담았는데요. 유은성, 김정화 부부는 방송을 통해 달달한 러브 스토리와 다정한 모습을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전 유은성 전도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이 부부의 일상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활발한 예배 사역을 펼치고 있는 어노인팅이 찬송가 앨범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4년 만에 찬송가 3집을 발매한 어노인팅은 교회의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찬송가로 다양한 세대가 같이 예배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2012년부터 찬송가를 편곡해왔습니다. 이번 3집 앨범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내게 강같은 평화, 예수 따라가며 등 12곡의 찬송가가 수록됐는데요.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가미해 색다른 리듬과 멜로디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어노인팅은 그동안 수없이 불러온 찬송가지만 그 안에 담긴 보석 같은 고백을 통해 새로운 경이로움을 느낀다며 오늘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로 다가온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맛깔나는 음식과 형형색색의 패션 아이템, 흥겨운 음악까지 주님의 교회가 마련한 봄 사랑 나눔 바자회 현장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제하며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매년 2차례 바자회를 열고 있는데요. 거리를 지나던 이웃들이 잠시 발걸음을 멈춰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을 구경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준비한 미니 콘서트도 즐겼다고 합니다. 교회는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사랑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서울 동남노회가 이번 정기 봄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으로 지난 가을 노회 파행을 겪었던 서울 동남노회가 이번 정기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서울 동남노회는 오는 6월 12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회원 전명 결과 이번 정기노회엔 전체 392명의 노회원 중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규칙에 따라 1시간 뒤 출석을 재확인했지만 2차 회원 전명에서도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147명의 노회원이 참석해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노회원들은 이번 정기노회 파행이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의 집단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명성교회 오모 부목사와 남사묵 재판국장 등 현장에 있던 노회원들이 회원 전명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수십 명의 장로 노회원들은 예배만 참석한 뒤 집단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수원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사회법정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한국포럼이 전국 유권자 1,03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행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70.2%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23.2%만이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20대 응답자의 75.3%, 30대 응답자의 71.1%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국민의 58.4%는
북한의 소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란 응답은 23.1%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도 수학여행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란 광주시 교육청의 국민청원에 대해 응답자의 68.2%는 반대 의견을, 27.6%는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서울 필름포럼에서 진행 중인 영화제는 6일간 총 11개국 20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임성빈 조직위원장은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함께로 선정했다며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개막작으론 결혼 생활에 불화를 겪는 한 부부가 노숙자 보호소에서 봉사하며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끝에서 시작되다가 상영됐습니다. 마이클 카니 감독이 제작한 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아시아에선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영화제에선 올해의 기독 영화인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의 신현식 감독은 영화를 통해 우리가 모두 연약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임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목회 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박상진 교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점과 세속적 자녀교육관, 부모의 신앙 저하가 교회학교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도록 목회 구조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부모가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독교적 교육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가 부모 중심으로 교구를 편성하고 교회 학교와 연결해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는 부모 중심 목회를 적용하고자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목회 자료 등 교회 학교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고 공명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희망광주 기독시민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앞으로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광주 지역 후보자들을 초청해 정책 토론회 등을 열 계획입니다. 문희성 준비위원장은 시민연합을 통해 올바른 투표와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특히 기독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 소속 전남노회가 제129회 정기회를 열고 회무를 처리했습니다. 전남노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모두 28명의 목사 장로 총회 대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또 노회 분립 청원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가 처리하도록 결의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무차별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사회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최소 15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임모 씨는 우리 지역사회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주민들은 사고가 발생한 영스트리트에 임시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헌화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국민 등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해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권한 남용이 아니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3차 수정 행정명령엔 입국 금지 대상국에 무슬림 5개국, 북한, 베네수엘라가 포함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관 9명 중 5명은 행정명령이 전혀 무슬림 입국 금지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엔진 폭발로 추락 위기에 놓인 여객기를 무사히 착륙시킨 미국의 한 조종사가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텍사스주로 향하던 여객기는 이륙 20분 만에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장 태미 조 슐츠는 인근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비행기를 돌려 비상 착륙했습니다. 슐츠의 동료들은 슐츠가 착륙한 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슐츠의 침착함과 따뜻함은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7, 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40여 건의 강간과 10여 건의 살인을 저질러 골든 스테이트 킬러란 별칭이 붙은 용의자 제임스 드앤젤로가 42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당시 경찰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된 드앤젤로는 DNA 대조를 통해 검거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